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수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치수 기인 명명어들을 배웠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제가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교환을 제가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쭉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 하셨으면은 충분히 익히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치수 기인 명명어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변수 명명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7주 5일차 수업은요.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와 관련되는 변수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 관련 변수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 dim이라는 걸 항상 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수 변수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은요. dim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e1 이렇게 앞에 dim을 생략하고 뒤에 것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치수 변수들은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입한 치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변수를 조정한 다음에는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변수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은 최초에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할 때 잘 알고 있다가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명령어구나. 그러면 미리 조정을 하셔야 되고 혹시 미리 하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dim se1하고 dim se2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치수 보조선의 표시를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치수 보조선요. 치수 보조선의 표시, 보이고 안 보이고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im se1하고 se2를 다 오프시킨 경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다 꺼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dim sd1하고 sd2가 있는데요. dim sd1, 2가 있는데, 자, 이거는 치수선의 표시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선이죠.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ON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ON을 하게 되면은 치수선 두 개가 감춰졌죠. 자, dim exe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지나가는 높이를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im exo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exo는 여러분들 이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 찍고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찍는 점 내지는 여기에 만약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하고의 떨어지는 간격을 조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간격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붙어서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찍으면은 이게 기본값이죠. 자, EXO를 하게 되면은 값을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요 간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하고 치수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dim EXO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그 간격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dim DLI인데요. dim DLI는 여러분들이 베이스 앞에 어저께 dim 베이스라인을 배웠는데 dim 베이스라인을 할 때 요 떨어지는 간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스를 하기 전에는 dim DLI에 와서 이 간격을 얼마로 할 건지를 미리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dim DLI 변수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하고 나서 이거 잘못 그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됩니다.
자, 다음은 dimCen인데요. 자, 이거는 원이나 호의 중심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센터 마크를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요런 센터 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체크한 이거는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dim 센터에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요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dimC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서 플러스도 한번 써보시고요. 마이너스도 한번 써보시면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dimASO가 있는데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자, 치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객체입니다. 한 덩어리죠. 자, 이렇게 한 덩어리 객체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조정한 다음에 UPD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여기다가 어떤 사항들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dim ASO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이게 분해가 돼 있는 상태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요. 조각 나게 돼 있는 상태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명령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dim CLRD, CLRE, CLRT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문자의 색상을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색상을 조정해 놓은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활용이 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와 치수 문자를 조정하는 변수들입니다. 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dimLFAC. 요건 가끔 가다가 이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린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10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은 10이 나왔는데요. 아, 나는 원래 여기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사용자가 도면을 그릴 때 축척을 생각해서 그린 거죠. 100분의 1로 줄여서 사용자가 그렸잖아요. 그렇지만 치수 기입을 할 때에는 이게 사실은 10이지만 이게 뭘로 나와야 되죠? 1000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dimLFAC에 100이라고 값을 지정해 놓으시면은 오토캐드가 원래 계산한 치수 값에 무조건 뭐 하는 거죠? 곱하기 100 한 거를 치수 문자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은 dimJust 명령어가 있는데요. 자, 이 dimJust 명령어는 치수 문자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치수 문자의 위치. 이렇게 치수 문자의 위치를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고 치수 보조선의 왼쪽으로 몰고 치수 보조선의 오른쪽으로 몰고 이렇게 위치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요. 치수가 한 군데 너무 많이 몰려있는 경우에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dimJust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imGap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dimGap은 치수선과 치수 문자 사이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요 갭이요. 요 사이의 갭 조정하고, 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각형이 쳐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수 부분은 이렇게 갭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dimTXT인데요. 치수 문자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크기를 조정하죠. 자, 여기서는 치수 문자의 크기만 조정하는 거고요. 전체 치수 변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들의 전체를 조정하는 건 dimScale이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글씨를 크게 하고 싶거나 이럴 때 dimTX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dimUnits가 있는데요. 자, 사용한 단위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dim L 유니츠. 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사용이 안 되고요.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자, dim A 유니츠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또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많이 사용이 안 되고요. 기본 값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dim ADC. 자, 각도를 표시할 때 뒤에 소수점 부분을 조정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기본 값으로 그냥 0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dim LFAC는 여러분들 이제 분수 형태로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 요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치수 기입을 할 때 dim frac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dim t 텍스트 스타일 명령어는요. 치수 문자에 어떤 다양한 어떤 폰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dim 텍스트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이용하시려면 코맨드 상태에서 스타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미리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스타일들을 dim 텍스트 스타일에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im AZIN. 예, 많이 활용이 안 되고요. 쭉 한번 읽어서 정리만 하십시오. 자, dim ZIN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서 정리만 한번 하시고요. 자, 다음은 화살표의 모양과 관련되는 변수들이죠. 예, 요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dim ASZ 많이 활용이 되고요. 자, 화살표의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기본 크기는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작을 때에는 크기를 이렇게 직접 조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dim TSZ이 있습니다. 이건 티크 모양을 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수 기입을 할 때 화살표 모양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티크 모양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 명령어는 요 티크 모양을 쓸 때 요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화살표의 모양을 조정하는 건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배웠죠? 이렇게 티크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블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블록. 내가 그린 블록. 이렇게요. 그래서 화살표의 모양을 조정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는 dim ASZ이고 요거는 dim TSZ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dim BLK인데요. 자,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ASZ, TSZ, BLK. 자,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요, ASZ이고, 그 다음이 TSZ, 그 다음이 BLK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선순위에 관계되는 부분을 쭉 정리해 놨는데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다음은 dim DL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dim TSZ를 쓰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크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에 여기에 삐져나오는 거리를 조정합니다. 별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요. dim BLK. 자, 이것도 별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쓸까요? 여기에 별. 화살표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쓰고 싶다.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화살표를 이용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BLK 블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im BLK하고 여기 적힌 이름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한두 개 정도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im SAH. 자, 이거는 dim BLK의 앞에는 별 모양, 뒤에는 도넛 모양. 이렇게 모양을 틀리게 할 때 씁니다. 더더욱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dim BLK, BL2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로 사용이 되지 않는 명명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팀에 대한 치수 변수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 표시를 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대충대충 넘어왔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아 이런 변수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아 이게 있었는데 하고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변수들은 흔하게 쓰는 변수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치수 변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